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전 요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전국을 다니고 있으면은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에게 드리는 영상인데요. 여러분 참고로 최근 영상 몇 개가 제가 조금 힘이 없거나 발음이 좀 어눌한 경우가 있는데 정말 죄송하고 부탁드리는 양해의 말씀이 제가 강의 준비 기간에는 이제 하루 종일 다니고 밤에 와서 이걸 준비를 해요. 모아놨다가. 그래서 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이 강의 기간마다 꼭 이렇게 피부 트러블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상태인 거, 제가 핑계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무주택자분들이나 세입자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 제가 꼭 말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 집 마련을 꼭 하세요.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근거가 막 싸구려 근거가 아니라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몸으로 느끼면서 갈아 넣으면서 얻었던 중요한, 정말 소중한 교훈이거든요. 한 두 가지 정도 돼요. 요약하자면은. 근데 그게 여태까지 성립할 확률이 너무 높았거든요. 통계학적으로. 그거 공유드리면은 나중에 내 집 마련 하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먼저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규 강의 16기는요. 접수 기한이 내일까지네요. 9월 7일 목요일까지 하루 남았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내용 확인 부탁드릴게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전셋값 14개월 만에 동반 상승. 기사를 보면은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런 기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찾아보면은 서울 매물 건수가 7만 건으로 늘었다. 그러니까 매물이 늘었다. 집값이 올라갈 때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둘 텐데 오히려 늘었다. 이런 기사도 있고 중국발 부동산 위기 이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 뭐 하는 총재나 유명한 국회의원이 부동산 조심하란 얘기를 했다. 이걸 인용하는 분도 계시는데 역사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본인의 수요층들이 그냥 믿어버릴 것 같은 얘기를 막 나열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알아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자, 일단 내 집 마련 하는 게 좋냐? 저는 하는 게 좋다고 계속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고 제가 이렇게 믿게 만든 이유는 저희 부모님 세대인데요. 저희 부모님은 내 집 마련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셨고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세대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렇게 정보가 많이 없던 시대에 일명 복부인 부동산을 투자하고 살아왔던 분과 우리 부모님처럼 노동소득만 모은 분들이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그 편차를 자식 세대에 그대로 끌어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깨우침이 몇 가지가 왔고 공부를 해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장기간이고 중요한 건 사실 타이밍이죠. 좋은 타이밍에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마음도 편하고 가격도 올라가고 이사할 때도 편하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타이밍이 안 좋으면은 내가 나중에 아픔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지금 시장에서 뭘 알고 내 집 마련을 고민하면 좋을까? 이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뭘 아셔야 되냐면은 지금 시장의 구성원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으로 부동산을 접하는 분들에게 되게 생소합니다. 부동산을 구성하는 사람들? 그게 뭔데? 여러분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 중에 정말 맞는 얘기가 뭐냐면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고 조심을 더 했어야 되는데 시장에 투자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가격 변곡이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연구를 해봤는데 저 주식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재밌게 들어주세요. 서남이란 기업이 있더라고요. 서남이란 기업은 초전도체 관련 기업이에요. 그런데 저 내용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테마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럼 이게 가격 이 진폭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거든요. 부동산도 이렇게 투자자, 테마성으로 오르는 곳이 있고 진짜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노후 재테크 때문에 월세 받고 싶어서 사는 아파트가 있고 전세 끼고 미리 사놓고 싶은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구성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쉽죠? 이거는 상관없어요. 누가 샀든지 간에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봤을 때 시장에서 하락을 일으킨 애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요번에 막 테마주, 초전도체 이런 거 있잖아. 맥신 이런 거. 갑자기 막 쭉 빠지고 쭉 오르고 이러잖아요. 이 쭉 빠지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락세거든요. 이 하락세는 누가 만드냐면은 투자자들이 만들어요. 그럼 부동산에서 투자자의 상징이 뭐냐? 투자자는 사실은 마인드 차이예요. 이 집을 내가 사서 들어가서 살아야지. 실수요, 실거주죠. 난 이 집 나중에 팔아서 차익 남겨야지. 투자자인데 한국은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한국은
주택이 몇 개 있냐가 제일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차익을 남기고 싶어서 주택을 사요. 그러면은 무주택자라고 불러요. 난 주택이 2개, 3개가 있는데 이게 나름 사연이 있고 4번째 주택을 사면서 여기 거주할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실수요자라고 절대 부르지 않아요. 외지 투자자 아니면 갭 투자자 막 이렇게 명칭을 다르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건 다 언론에 나오는 것 뿐이고 실제 시장에 들어가 보면은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일으키는 사람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자기 돈으로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전세, 남의 돈을 레버리지로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은행 대출 등의 은행 레버리지를 통해서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집을 여러 채 산 이유는 뭘까요? 목적은 하나예요. 차익 실현이에요. 근데 전 이걸 나쁘게 보질 않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자, 차익 실현을 가지고 남의 돈을 빌려서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내려간다? 어떻게 될까요? 팔죠. 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확신이 덜할수록 체력이 약할수록 금리가 올라갈수록 세금이 올라갈수록 이 사람들은 털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털려 나간다는 건 시중의 급매물이 늘어난다는 거고 시세가 오를 수 없다는 증빙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투자자들이 다주택자가 레버리지를 많이 쓴 사람들이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산 곳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언제?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집값을 올린 다음에. 역사적으로 적절한 거래량이 유지된 아파트 중에서 오르지 않은 아파트를 사고 장기간 가져갔을 때 그렇게 손해본 사례가 많지 않거든요. 이상한 아파트가 아니란 조건이 붙어요. 그런데 이런 투자자들이 많이 올린 아파트를 많이 오른 후에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쯤에 사서 뭔가 잘못되면 손해를 보는 게 현실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지금 내 아파트, 내가 사려는 이 아파트에 중개사님한테 물어보세요. 투자자가 정말 많은가? 여기 그 사람들이 올려놓은 단지인가? 지금 그래서 막 올라온 직후인가? 이거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한동안 정말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 취득세가 12.4%예요, 그 사람들은. 12.4%못 내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웬만한 사람 아니면 못 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은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수요자, 그러니까 명의가 있는 사람, 실거주 희망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딸려나고 금매로 날아가고 계속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늘어나지 못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느냐? 리스크가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경제 지표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번에 경제 지표가 안 좋아졌어요. 한국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내가 살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돈이 많아. 다 체력이 짱짱해. 금매로 팔까요? 역사적으로 팔지 않아요. 그런데 다주택자야. 투기꾼들이야. 갭 투자했어. 아니면은 대출이 많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번 시장에 이런 사람들이 다 날아간 거예요. 공포성에서.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정말 대형 악재, 초대형 악재가 터지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IMF처럼 돈 많은 사람도 망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돈이 꽤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것도 실수요자들끼리 뭉쳐있는 단지는 하락을 적게 하거나 하락을 해도 상승을 다시 빨리 하겠죠. 그게 지금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강남 가보세요. 잠실 가보세요. 다른 세상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곳이 만약에 정말 투자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곳이 아닌 이상은 지금 시장은 예전에 비해서 더 건전하고 리스크가 줄어들었다. 내 집 마련을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1, 2년 전 시장에 비해서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해도 된다. 그 와중에 국가에서 혜택 주고 대출도 특별 상품이 있고 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내 집 마련을 제일 중요한 이 시장을 하락시킬 수 있는 리스크가 뭐가 있는가 해서 제일 큰 요인인 다주택자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간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인데요.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기 이전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다면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 보세요. 집주인이 그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지 그거 말고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그거 말고도 집을 몇 개 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늘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임대인 있죠. 집주인.
집주인 같은 사람이 개체수가 계속 줄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전세나 월세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줄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얘기했던 이런 시장 있죠. 실수요자, 투자자가 없는 시장. 여기서 제일 불안 요소는 전월세 시장의 상승인데 여기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전월세 물건의 감소예요. 당장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체력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시중에 전세 물건이 줄어든다고 해서 전세 가격을 배짱 있게 못 불러요. 왜? 제때 돈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앞서서 만기가 다가오고 계시다면은 전월세 가격도 중요하지만 전월세 물건이 얼마나 늘었나 줄었나를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전월세 물건이 여러분이 체감하게 줄고 있다면은 그때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지금 내 집 마련을 해도 꽤 괜찮은 이유를 참고하셔서 매매, 전세, 월세를 펼쳐놓고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요거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 집 마련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안정된 거주 환경에서 나중에 경제적으로도 남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를 저는 좀 많이 응원하는 편입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